김수진 씨는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드실 약을 챙기고 남편 준혁 씨가 출근할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그녀는 누구보다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벽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그랬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수진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시금치 된장국이 좋겠네요. 거실 탁자 위에 노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누이 민정 씨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언니, 이거 잠깐만 보관해줘요. 중요한 서류니까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수진 씨는 그 봉투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침 6시, 수진 씨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방금 새로 갈아 끼운 벽시계가 또 멈춰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새 배터리인데 왜 2번이나 멈추는 걸까요? 이게 무슨 징조는 아니겠죠? 그녀는 쓸쓸히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준혁 씨가 샤워를 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누군가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 남편의 사생활을 존중해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정확히 3분 7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통화 속에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샤워를 마친 준혁 씨가 나왔습니다. 여보, 누가 전화했어요? 아, 회사에서. 별거 아니야. 그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점심 무렵 수진 씨는 청소를 하다가 소파 틈새에서 작은 녹색 USB를 발견했습니다. 시누이가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직은요. 저녁 식탁에 시어머니, 남편, 수진 씨 3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시누이 민정 씨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빠, 언니, 제가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민정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투자 상담건으로 연락이 왔는데 정말 괜찮은 기회래요. 우리 가족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투자? 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민정 씨는 그날 밤 늦게까지 머물다 갔습니다. 수진 씨는 뭔가 찜찜했지만 시누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나쁜 일을 꾸미겠습니까? 하지만 그날 밤 수진 씨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노란 봉투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벽시계가 거꾸로 도는 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을 돌봤습니다. 노란 봉투와 녹색 USB는 여전히 집 안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시계는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는 늘 고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날도 수진 씨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김수진 씨 맞습니까?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채권 추심 관련해서 왔습니다.
귀하 명의로 3억 2천만 원의 연대보증 채무가 확인됩니다. 3억?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수진 씨는 정말 모르는 빚일까요? 아니면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채권 추심원이 내민 서류에는 분명히 그녀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대보증인 란의 말입니다. 이건 제 도장이 맞긴 한데 저는 이런 거 찍은 적 없어요. 그건 저희가 확인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입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했고 연대보증인에게 청구가 들어간 겁니다. 채권 추심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연대보증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몰랐습니다. 추심원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전액을요. 3억이요? 그런 돈 제게 없어요. 그럼 대개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준혁 씨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 씨는 울먹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준혁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여보도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누가 당신 이름을 함부로 쓴 거야?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신우이 민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맡긴 노란 봉투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민정아, 너 혹시 내 이름으로 뭐 한 거 있어? 무슨 소리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노란 봉투.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 언니, 제가 왜 그런 걸 해요? 오빠 전화 바꿔줘요. 준혁 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정아, 이거 농담 아니야. 수진이 명의로 3억짜리 빚이 들어왔어. 오빠, 저 정말 몰라요. 언니가 혹시 누구한테 부탁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맡긴 봉투는? 그건 그냥 제 개인 서류였어요. 언니 명의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민정 씨의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노란 봉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민정 씨가 며칠 전 슬쩍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이상해요, 여보. 분명 여기 있었는데. 수진 씨는 좌절했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일단 인감증명서가 정식으로 발급됐네요. 도장도 진짜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거 찍은 기억이 없어요. 그럼 위조거나 아니면 변호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속여서 찍게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척 도와주는 거라서 그냥 여기만 찍어달라는 식으로요. 수진 씨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달 전 민정 씨가 급하게 찾아온 날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친구가 급하게 서류 필요하대요. 형식적인 거니까 여기만 살짝 찍어주면 안 돼요? 뭔데? 보증인 같은 건데 진짜 형식이에요. 절대 손에 안 가요. 친구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때 수진 씨는 서류를 제대로 읽지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우이를 믿었으니까요. 그때 그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기나 강요에 의한 보증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시 대화 녹음이나 서류의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해요. 증거라. 수진 씨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녹색 USB, 그리고 남편의 3분 7초 통화.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녹색 USB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뭔데? 민정 씨가 떨어뜨린 USB예요. 부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하나 떴습니다. 이름은 계약 최종 본 307이었습니다. 307, 3월 7일, 아니면 3분 7초? 그 안에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수진 씨는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폴더를 열자 여러 파일이 나왔습니다. 문서 파일,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 파일명은 통화 녹음 원본 12분 34초 mp3였습니다. 12분? 근데 당신이 그날 통화한 건 3분이었잖아요. 준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분이 아니었다고? 나는 분명.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3분 7초는 준혁 씨의 목소리와 회사 동료로 추정되는 남성의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업무 얘기, 프로젝트 일정 등. 하지만 3분 8초부터 달라졌습니다. 민정 씨, 준비됐죠? 네, 형부 전화는 이미 녹음했어요. 앞부분만 쓰면 돼요. 수진 씨와 준혁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정 씨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녹음을 3분 7초로 편집하면 마치 형부가 보증건에 대해 승인한 것처럼 들리겠죠? 그렇지. 그리고 내 언니 도장은 확보했고, 그 사람은 순진해요. 내가 형식적인 거라고 하면 다 믿어.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대부업 브로커였습니다. 계획대로면 3억을 내 언니 명의로 대출받고 주채무자는 우리가 섭외한 유령회사 대표로 하는 거지. 6개월 뒤 파산시키면 자동으로 연대보증인한테 청구가 간다. 그럼 제 몫은? 대출액의 30%, 9천만 원은 내 거야.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 민정이가 어떻게. 수진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믿었던 신우이의 배신. 그것도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진 사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당장 경찰서로 가자.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분째 마지막 부분에 민정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걸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 정답은 마지막 10초에 있으니까. 마지막 10초? 그게 무슨 뜻이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에게 USB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사기입니다. 피의자 민정 씨와 공모자를 즉시 조사하겠습니다. 제 명의의 빚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보증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세요. 이 녹음이 있으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틀 뒤 민정 씨는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브로커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수진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준혁 씨가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민정이가 미친 거야. 법원은 수진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3억 채무는 일단 집행정지됐습니다. 사기 혐의가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신우이의 치밀한 보증사기, 녹음 파일로 적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난 것일까요? 며칠 뒤 수진 씨에게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 10초를 아직 못 보셨군요. USB에 또 다른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명 진실을 열어보세요. 당신의 남편도 공범입니다. 수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를 다시 꽂았습니다. 폴더를 자세히 살펴보니 숨긴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파일명 진실. MP4. 여보. 이거. 준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아, 그거 열지 마. 왜요? 여기 뭐가 들어있는데요? 남편도 알고 있었다고? 설마. 통쾌한 역전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은 무엇일까요? 수진 씨는 견딜 수 있을까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3개월 전 어느 저녁의 식당 풍경이 나왔습니다. 준혁 씨와 민정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요? 언니한테 들키면. 괜찮아. 수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수진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영상 속 준혁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내가 먼저 빚을 졌어. 주식 투자 실패로 2억을 날렸거든. 회사에도 비밀로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언니 명의로 돈 빌려서 오빠 빚 갚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형식만 언니 이름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수진 씨는 영상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준혁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민정이가 정말 날 도와주려는 줄 알았어. 그럼 당신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명의로 대출받는 거? 아니, 민정이는 자기 명의로 빌린다고 했어. 당신 이름은 그냥 형식적인 보증이라고. 수진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공모자는 아니었지만 시작점을 제공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2억 빚을 숨기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부터 솔직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10분이 지난 후 민정 씨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빠, 근데 솔직히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저희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거든요. 빚이 1억 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기회에 제 몫도 챙기려고요. 무슨 소리야? 언니 명의로 3억 빌려서 오빠 빚 2억 갚고 나머지 1억은 제가 쓸게요. 어차피 언니는 모를 거고. 준혁 씨가 영상 속에서 화를 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수진이한테 피해가 가잖아. 오빠도 공범이에요. 이미 언니 인감 도장은 제가 몰래 찍었어요. 이제 오빠가 거부하면 오빠도 같이 망해요. 이 나쁜. 영상 속 준혁 씨는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정 씨는 냉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수진 씨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10초란 이 영상의 끝부분을 의미했습니다. 영상은 12분 20초까지 이어졌고 마지막 10초에 결정적 대사가 나왔습니다. 민정 씨가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경찰에 신고하면 오빠도 끝이에요. 같이 망하든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가. 선택하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피해자야, 수진아. 민정이한테 협박당한 거라고. 하지만 처음 시작은 당신 거짓말이었잖아요. 2억 빚을 숨기고. 그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 첫째, 당신의 모든 빚을 정리하세요. 투명하게. 둘째, 이 사건에서 당신의 책임 부분을 경찰에 자백하세요. 그럼 나도 처벌받을 수.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준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일 경찰서 가서 전부 털어놓을게. 부부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아팠지만 거짓 위에 쌓인 평화보다는 나았습니다. 남편의 자백, 그리고 민정 씨의 처벌은 이 가족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민정 씨는 사문서 위조,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브로커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준혁 씨는 공범은 아니지만 사기 방조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백했기에 형이 감경됐습니다. 피고인 민정은 친족 간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수진 씨의 3억 채무는 전액 무효 처리됐습니다. 법원은 명백한 사기로 인한 보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정 씨와 브로커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가 회수됐습니다. 민정 씨의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어 피해 변제에 사용됐습니다. 원고 김수진 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이 며느리를 속였다는 사실, 아들도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딸을 잘못 키웠다. 미안하구나.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민정이가 어릴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어. 그게 이런 괴물을 만든 거야. 시어머니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재산의 전부를 수진 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판결 후 수진 씨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첫째,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예외 없습니다. 보증은 내 빚과 똑같습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통화는 녹음하세요. 스피커폰으로 바꾸면 자동 녹음되는 앱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몰라서 고생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녹음이 불법 아닌가요?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 가능합니다. 나중에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셋째,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정독하세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에요. 형식적인 거니까라는 말을 믿고 찍었다가 3억 빚을 떠안을 뻔했어요. 시간 걸려도 읽어보세요. 모르는 용어는 인터넷 검색하거나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소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혁 씨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성실히 마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봉사활동 중 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경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모든 통장 비밀번호 당신한테 알려줄게. 카드 명세서도 매달 같이 보자. 고마워요, 여보. 부부는 재정 투명성을 새로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지니 의심도 사라졌습니다. 1년 후 교도소에서 민정 씨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배신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제가 잘못했다는 것만은 알아줘요. 수진 씨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용서할까요, 여보? 당신 마음이야. 하지만 용서는 해도 잊지는 말아요. 2번 당하면 안 되니까. 법정 투쟁과 가족 갈등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새 벽시계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멈출 때마다 배터리를 바로 갈았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죠. 발견하면 즉시 해결해야 해요. 그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수진 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그 행복이 투명함 위에서만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노란 봉투와 녹색 USB, 3분 7초의 편집된 통화와 12분 34초의 진실, 2번 멈춘 벽시계와 마지막 10초의 메시지. 모든 복선은 하나의 교훈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록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투명하게 사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는 배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를 선택한 한 여인의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이었다는 점. 오늘 이야기에서 기억하셔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예외 없습니다. 보증은 곧 내 빚입니다. 둘째, 중요한 대화는 녹음하세요.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서명 전에 반드시 정독하세요. 형식적인 거니까라는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금전 문제로 힘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투명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